요즘은 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나 보네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수술을 했을 때는 모든 게 좋으면 뭐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그쪽에 잘 종사자도 해주셨네요.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조호영입니다. 벌써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지 2년 반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처음 6개월 얼굴형 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에는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잔붓기랑 큰 붓기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붓기 때문인지 이게 살 때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면윤곽이라는 성형수술이 길게 1년까지는 큰 붓기가 한 달, 2달 빠지다가 천천히 잔붓기가 빠지는 시기래요. 진짜 오래 가는 거잖아. 윤곽이라는 수술은 뼈를 정말 깎는 수술이다 보니까 붓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죠. 다른 수술에 비해서. 실제로 1년이 지날 때까지 환자분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조금 붓기가 빠지면서 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큰 붓기는 보통은 뭐 한 6개월 정도 설명드리고, 잔붓기는 1년 혹은 뭐 오래 가시는 분들은 거의 2년까지 약간 변하는 양상이 있어요.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나서 1년 후 그때쯤부터는 거울을 보면 아우 라인 잘 뽑았어 막 이러고 나르시즘을 굉장히 펼칠 수 있었는데 잠깐이었어요. 2년 반차가 되었고 그때서부터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 좀 처진 것 같다, 이중턱도 좀 육안으로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심부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부터 피부과를 겁나게 다녔어요. 처짐이라는 게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많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적게 오는 분들도 계신데 살처짐이 오는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2년이면은 사실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기는 해요. 보통은 이제 뭐 이런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외모에 워낙 뭐 관심이 많으시고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셀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본인의 얼굴의 변화를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달라진 내 모습, 그러니까 뭔가 발전한 내 모습, 예뻐진 내 모습이 딱 이제 프레임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 전은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나의 퍼펙트한 모습이야 라고 이제 프레임을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처지고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반대로 또 그거에 대해 조금 둔한 분들도 계시고, 수술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로 계속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느냐는 사실 개인에 달렸다고 보고요. 그거를 뭐 안 했을 때 누가 보면 막 너무 처진 것 같아, 뭐 윤곽해서 너무 처졌나 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본인의 만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관리가 들어가는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살이 찐 게 아니고 안면윤곽의 부작용이자 반작용인 처짐이었습니다. 요즘은 반작용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나 보네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수술을 했을 때는 모든 게 좋으면 뭐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그쪽에 잘 종사자도 해주셨네요. 아니지만 근데 안면윤곽은 정말 살처짐과 볼처짐이 올 수밖에 없는 수술이더라고요. 그게 물론 4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해요. 나이, 피부의 탄력도, 피부의 두께, 볼, 삭제. 윤곽 수술을 받았을 때 얼만큼 삭제를 했냐, 요거에 따라서도 처짐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의 4가지 요소를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이나 피부 두께나 피부 탄력도, 그리고 수술의 양이죠. 어느 정도의 이제 볼륨 체인지가 생기겠느냐, 뼈에 있어서. 포장지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있는 뼈를 제거하고 닿는 수술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많이 제거하면 많이 제거할수록 겉에 있는 이 포장지가 이렇게 좀 우그라들거나 좀 이렇게 처지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좀 나이가 더 드신 분일수록 윤곽 수술을 했을 때 처짐의 정도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탄력도가 없으니까. 피부의 탄력도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요. 같은 나이를 놓고 봤을 때는 피부의 두께가 얇을수록 피부의 탄력도는 조금 더 있다고 보통 판단을 하고, 피부가 두꺼울수록 오히려 탄력도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는데 오히려 탄력도는 또 떨어져요. 그래서 노화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거긴 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이 베이스로 따지면 탄력도가 있는 때니까 나이는 일단 20, 30대로 고정해 놓는다고 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늦은 나이는 사실 처질 확률이 너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제 가끔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면. 어쨌든 나이가 어린 거는 탄력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은 요소고, 다만 그 풀 안에서, 같은 나이대의 풀 안에서는 조직이 어느 정도 맞느냐, 아니면 뭐 피부의 두께나 탄력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쵸. 저는 침샘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이게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도 아니고 또 침샘입니다. 사실 이 이중턱은 광대에서부터 살이 내려와서 처진 진짜 흘러내린 살이라고 치면 여기 뭉툭한 이거는 뼈가 아니라 침샘입니다. 이중턱은 사실 광대에서부터 살이 이렇게 쳐져 내려와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구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윤곽 수술 후 이중턱은 이제 여기 턱뼈를 건드리게 되면 박리가 된 양들이
여기 이렇게 처지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지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기는 하고요. 여기 있는 침샘을 가리고 있던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없어지면 당연히 침샘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죠. 나는 침샘 이거 비대한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처진 거 너무 싫어 이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목거상을 하면서 비대해진 침샘을 같이 좀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중턱도 좀 타이트해지고 여기 침샘 비대해진 것도 같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수술들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술을 결정하듯이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감각신경이 손상되었다가 이게 보통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대 부분에 약간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가리키고 계신 저 부분에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렇다는 건 아마도 뭐 누구나 얼굴 비대칭이 있으니까 한쪽의 신경 위치에 따라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날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양쪽이. 보통 감각신경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다 돌아온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대에서 신경의 위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희생돼야 되는 동전 크기 요만큼의 부위 정도가 희생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감각신경은 한 6개월 정도에 돌아오고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은 1년 정도 뒤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선택입니다. 수술을 하실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본인 선택이지만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저는 사실 많이 좀 후기 같은 거 나쁜 후기든 좋은 후기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쁜 후기 위주로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수술보다 윤곽 수술이 만족도는 제일 높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봐요. 정말 사람의 얼굴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건 사실 윤곽 수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는 좋은 자세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시진 마시고 예를 들어 고민을 하고 계시면 찾아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당연히 전문가니까 상담을 잘 해드릴 거니까요. 뭐 너무 걱정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